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진행의 김지윤입니다. 자, 부동산 침체 속에서도 비교적 선방하며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서울 경전철 신림선 역세권 아파트 단지들인데요. 지난 5월에 경전철이 개통되면서 주거 수요도 늘어나고 각종 개발 사업들도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침체장 속에서도 이 선방하고 있는 지역들, 이런 알짜 지역들 투자를 한다면 시장에 어떤 악재라도 두렵지 않겠죠. 자, 이런 지역들 투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알짜 투자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부에서도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한 고민 전화번호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한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차원 부동산 투자연구소 양승목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목 소장입니다. 주택시장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이유는 뭐 다른 거 없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에서 시작된 금리 인상 기조 때문이죠. 금리가 그냥 조금씩 이렇게 인상하면 뭐 주택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만 너무나 강도 있게 또 빠르게 인상을 하다 보니까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까지도 영향을 강력하게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좋은 점은 기존의 예상과는 달리 이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목에 찼다 이런 생각이 이런 전반적인 생각들이 시장에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부동산 시장에서도 아마 내년쯤이면 조금 사그라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부동산에 관한 고민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빨리 전략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결정을 내려서 좀 더 좋은 곳에다가 투자를 해놓으시다면 반드시 내년 이후가 되면 또다시 상승하는 기조에 올라타실 때 그 전에 미리 목전에 이렇게 올라타셔가지고 강한 또 상승장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렇게 하향이 있으면 당연히 또 상향으로 올라가는 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봤던 부동산 시장의 역사였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규제가 조금씩 완화되고 한꺼풀씩 벗겨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게 된다면 내년까지 안 좋아지게 된다면 규제는 계속해서 풀리겠죠. 그러면 그 풀리는 규제에 의해서도 아마 시장이 조금 상승 쪽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부동산에 관한 고민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 곁에서 언제든지 풀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또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또 상담 전화를 개별적으로라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즘 같은 장에 오히려 부동산 관련해서 좀 공부를 꼼꼼하게 보신다면 투자를 계획하신 분들도 그리고 투자를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성공적인 투자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런 방법들 함께 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료 문자는 샵 3989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상담부터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저 여기는 대구고요. 대구요? 네. 예, 광주 대촌동 저 남구 에너지밸리 네. 거기에 이제 그 첨단 뭐 산업단지가 그 주택용지 원룸 지을 수 있는 주택용지를 그 9월 말에 매입을 했거든요. 네. 친한 동생이 이제 가지고 있는 땅이었는데 거기가 저 91평짜리 도시공사에서 이제 공개 입찰을 했는데 입찰가가 보니까 한 520만 원 평당 그리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계약금 지금 10%만 낸 상태고 1차, 2차, 3차는 그냥 그 내버려 둔 상태고 12월 말에 저기 잔금 치르거든요. 네. 그러면은 내년에 이제 등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뭐 이걸 저 부동산에서 전 잘 모르고 네. 그 좋다 그래서 괜찮다 그래서 매입을 했는데 이게 사고 나서 매입을 하고 나서 보니까 조금 좀 좀 아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좀 앞으로 전망도 궁금하기도 하고
네. 그 3억이라는 대출을 또 안고 가야 되는데, 아, 그러세요? 예, 그 대출을 안고 갈 만큼의 또 가치가 있는지, 나중에 또 이게 네. 또 예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사시는 곳은 대구지만 지금 투자를 광주에 있는 에너지밸리 주택용지 쪽으로 하셨어요. 예. 일단 뭐 3억 정도로 대출을 또 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고민도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전망과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신사님.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대구에 거주하고 계신다고요? 예, 예. 예. 대구 어디 계시는데요? 대구 저기 세천리, 세천리요? 예, 예. 그게 어디죠? 무슨 구예요? 그 다사 있는 쪽, 아, 다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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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원 이쪽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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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대구 출신입니다. 예, 예, 알고 계세요? 예, 저번에 방송 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사투리를 하나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아, 고향은 전라도고, 아, 전라도고. 그래서 예. 광주에 이렇게 투자를 하셨구나. 예, 예. 아, 예. 어떻게 대구에 계신 분이 이렇게 광주를 투자를 하시지 이래 싶어가지고 아,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봤어요. 예.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목소리를 들으니까 근심이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다른 게 또 있으세요? 그 이자 부담도 있고, 예. 예, 그리고 이제 막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 저 동생이 좀 부동산을 좀 자주 많이 하거든요. 아, 예. 원래 이제- 부동산 중개사예요? 동생분이? 아니요. 법무사 하면서 이제 그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버는 동생인데, 아, 돈을 많이 아. 벌으셨어요? 예, 법무사 하시고? 예, 법무사 하면서 이렇게 부동산에 또 연관되는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돈도 많이 벌기도 합니다. 근데 예. 극소수고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왜 그 동생분은 그러면 안 가져가시고 우리 형님한테 넘기셨을까요? 뭐 괜찮다고 그래서 이거 사놓으면 괜찮다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았는데 예. 그 받고 좋으면 나서 동생분이 갖고 가시면 되지. 그러니까 그것도 좀 찝찝하고 많이 친한 동생이에요? 예. 그러면 다시 가져가라 그러세요. 그래 전화로 이제 다시 가져가라. 예, 그 통화를 한번 하긴 했거든요. 예. 근데요. 그래 아니면 공동명의로 가자. 그게 안 되면은 예. 그래 뭐 12월 달에 이제 등기를 이제 아직 안 했으니까 예. 12월 달에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예. 저는 그냥 가지 마시고 뭐 어차피 이거 하나 사가지고 근심 걱정이 너무 많잖아요. 예. 그냥 동생분하고 잘 얘기를 하셔가지고 다시 가져가라 그러세요. 그렇게 정 좋으면 공동으로 같이 가져가라 그러시든지. 아, 근데 공동으로 해가지고 제가 좋게 끝나는 분은 좀 못 봤습니다. 그래요. 차라리 갖고 가라. 동생분 어차피 돈이 많으시면 부동산을 많이 벌었으면 그걸로 더 벌어라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아, 제가 왜 그런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 예.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가격 오르는 거 있잖아요. 예. 토지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예. 그래서 이렇게 그런 대박의 꿈을 바라고 토지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 토지로 부자가 되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은 이제 극소수예요, 극소수.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필지가 아니고 개발되기 전에 땅을 짓죠. 가지고 예. 계시다가 뭐 보상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개발되는 필지 옆에 땅을 가지고 계셨다가 여기가 이제 개발이 되고 나면 도시 개발이 되고 나면 주변에 땅값들이 오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이 좋아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개발이 이렇게 확정이 되는 안에 그 지구 단지 안에 필지들은 다 이미 그 건축에 대한 그 토지에 대한 가격들이 미리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도시공사에서 입찰을 받든 어쨌든 높은 가격에 받는 거예요. 물론 이제 토지는 갖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토지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갑니다. 공시 가격이 올라가죠. 네. 올라가는데 그거는 공시가가 올라가는 거고 내가 직접 샀는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아야지 내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야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토지는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좀 적습니다. 만약에 주택시장 뭐 우리 아파트나 아니면 빌라라든지 이런 시장들 있잖아요. 네. 예, 그분들이 한 100명이라 그러면
토지에 참여하는 분들은 뭐 한 2명, 3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수요가 적으니까 물론 그 땅의 가치가 너무 커서 그걸 비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얼마 되지 않는 수요가 적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낫겠죠. 아무래도 낮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토지를 갖고 있는 게 그렇게 썩 좋다라고만 할 수는 없는데 일단 이 토지의 가치가 어느 정도 많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광주에 지금 에너지밸리라 그랬습니다. 듣고 계시죠? 예. 예, 이 에너지밸리는 2019년도에 아마 처음으로 지정이 됐을 거예요. 예. 원래 우리가 이 산업단지 있잖아요. 이것도 산업단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산업단지법이 있어요. 법에 보면 우리나라 산업단지가 몇 가지 종류가 있는지 아세요? 잘 몰라요. 잘 모르시죠? 이게 이 뭔가를 투자를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좀 하셔야 돼요. 자,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일반 산업단지가 있고요. 그리고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있고요. 그리고 농공단지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번에 또 법이 개정돼 가지고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라는 게 또 생겼습니다. 예. 총 5가지로 구분을 해요. 우리 대구에 보면 농공단지 있죠. 예. 예, 그게 이제 농공의 이 농업인이나 아니면 어촌민들의 이제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가지고 농공단지를 설치하는 거고, 이 보통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여기 에너지밸리라고 하는 것은 이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일반 산업단지. 여기다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산업단지잖아요. 그렇죠? 예. 산업단지잖아요. 산업단지는 뭐가 들어오는 거죠? 공장 시설이나 그렇죠. 뭐, 공장이 들어오는 거죠. 예. 공장이 들어오는 곳에 물론 지금 이 에너지밸리라고 해서 뭐 LS 산전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뭐 전기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예. 근데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산업단지는 공장이잖아요. 예. 공장은 주거와는 크게 관련이 주거가 굉장히 좋아지는 지역이에요, 좋아지지 않는 지역이에요. 일자리는 늘어납니다만 예. 주거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 공장과 가까이 있는 더 옆에 있는 기존의 광주시에 있는 주택들 있죠, 주거지. 예. 예, 얘들이 이 영향을 받고 가격이 높아질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여기 산업단지가 이렇게 뭐 한 100헥타르 정도가 있다고 그러면 주택단지로 지어지는 곳은 대개 일부예요. 대부분 다 공장입니다. 나머지 가지고 가는 게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이 보니까 딱 봐도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볼게요. 지적 편집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딱 보니까 지금 편집도 보고 계시죠? 예. 예, 딱 보면 지금 다 파란색이 다 산업단지예요. 공장이에요. 예. 공장이고 녹지가 일부 있고요. 그리고 단독주택 필지가 있고요. 그리고 보면 여기 예, 거기에요. 노란색으로 있는 게 요게 지금 요거는 공동주택이에요. 예. 공동주택. 여기가 단독주택입니다. 아마 선생님께서 분양을 받으신 거는 이 단독주택일 거예요. 단독주택 필지. 예. 예. 90평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얼마 안 돼요. 진짜 일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자,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아파트가 들어온다면 나중에 아파트가 들어올 테지만 아파트도 일단 공장 쪽에다가 입지가 이렇게 있는 곳은 어차피 수요가 여기 수요밖에 없단 말입니다.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들 수요밖에. 예. 근데 여기가 만약에 연구단지고 첨단 연구단지다 뭐 이러면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게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받쳐주긴 하겠지만 대전에도 일부 있습니다. 예. 도령 SK뷰 같은 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받쳐주긴 하겠지만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산업단지란 말이에요. 에너지밸리라고 해서 뭐 에너지 관련된 중소기업들하고 이렇게 많이 들어올 거예요. 예. 그러면 그렇게 고소득도 아니고 일반적인 산업단지에서 이게 공동주택이 들어온다 한들 여기가 완전 광주시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데 여기 과연 아파트 값들이 많이 상승할 수 있을까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도 아파트 가격들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광주가. 예. 자, 그런데 거기에서 또 단독주택 필지다. 우리가 보통 이 부동산 가격이 가장 먼저 오르는 게 아파트가 제일 먼저 오르잖아요. 예. 이유는 뭡니까?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예. 근데 요즘은 가면 갈수록 단독주택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수요가 많이 줄어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더라도 단독주택 가격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는데 공동주택 가격 자체가 많이 안 오른다 그러면 단독주택도 안 오르겠죠. 제 말씀이 좀 이해는 되십니까? 예. 자,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가급적이면 지금 너무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예. 3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월에 나가는 원리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건 아직까지 저기 나중에 되면 200만 원이 넘어갈 거예요, 월에.
예, 그러면 그거를 계속 부담을 하면서 많이 오르지도 않을 거를 갖고 갈 거냐? 아니면 애초에 그냥 지금 동생분하고 그렇게 얘기가 되셨으니까 동생분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를 털고 선생님께서 만약에 지금 보유하는 자금이 2억이라도 갖고 계신다 그러면 이 2억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오를 수 있는 지역에다가 좀 더 나은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광주 뭐 이런데 산업단지 이런 거 말고요. 가급적이 뭐 선생님께서 뭐 투자할 자금이 지금 뭐 한 2억이라도 있다 그러면 1억이 넘는 자금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더 오를 만한 지역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지역 많이 모이드는 지역 서울 쪽에다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제가 기회비용 쪽으로 아까워서 그럽니다. 이게 가격이 막 떨어져가지고 선생님 생각하시는 만큼 막 반값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건 아니고요. 토지기 때문에 일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조금씩은 올라갈 텐데 토지라서 이렇게 일정 수준으로 올라는 갈 겁니다. 계속. 근데 그에 비하면 뭐 주택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올라간단 말이죠. 내가 이만큼을 벌 수가 있는데 나는 요만큼밖에 못 본다 그러면 이거는 기회비용 쪽에서 아깝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결론을 내드릴 테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동생분하고 얘기를 잘 하셔가지고 네가 다시 가져가라. 좋게 말씀을 하시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남는 자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재투자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거기 지금 계약금이 한 6천만 원 정도 넘어갔는데 예. 지금 생각에는 그거 그냥 포기해버릴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포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 6천만 원이 안 아까우세요? 아까워도 동생분하고 일단 잘 얘기를 해보시고요. 예, 동생분하고 먼저 잘 얘기를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 계약을 꼭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먼저 미리 동생분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예. 여기는 투자하시는 것보다 다른 데 투자하는 게 낫습니다. 예. 예,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금을 돌려받는 쪽으로 좀 말씀을 잘 해보시고요. 다른 투자처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대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매수하시기 전에 가급적이면 전화를 주셔서 전문가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되셨어요. 예.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예,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111번지에 그 빌라 6채를 자가로 소유하고 있는데요. 네. 예, 이 노후된 빌라라서 관리도 힘들고 그래서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지, 매매를 해야 될지, 아니면 향후에 뭐 재개발 이런 요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갖고 가야 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어요. 수원 쪽 세류동 다세대 주택 지금 여러 채를 가지고 계시는데 언제 보유하셨어요? 지어진 지는 1982년도에 지어졌고요. 네. 제가 보유한 지는 지금 한 2020년. 예. 2년 정도 가지고 계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해서 6채 월세로. 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자세한 부분 전문가와 함께 전망 짚어볼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뭐 고민이 많으세요? 뭐 고민이라기보다도 워낙 노후가 돼서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어디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예, 이게 옛날 거를 너무 좀 오래된 걸 사면 좀 그런 부담이 좀 있어요. 예, 이거는 뭐 감안하고 사셨을 것 같은데. 예.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던 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임대사업자 4년 단기입니다. 아직 얼마나 남으셨어요? 2020년 5월에 했으니까 한 4년 단기 임대고요. 예. 뭐 연장 단기 임대 4년이 없어진다고 해서 어쨌거나 24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2024년. 예. 예, 2024년도라면 아직까지 한 2년 남았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여기 투자하신 계기는 뭐 때문에 투자를 하셨어요? 이게 사실은 저희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뭐 상속을 받은 건데요. 예. 예, 어쨌거나 뭐 소유주들이 다른 호실들은 소유주가 다른 분리되어 있었는데 제가 나머지 것들은 다 매입을 한 상태죠. 그래서 제 걸로. 예. 그러면 통으로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예, 2채를 상속을 받았고 4채는 제가 이제 매입을 하게 됐고 토지는 저의 이름으로 돼 있는데 건물 6채는 분할 등기, 토지 분할 등기는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건물 등기 6개. 예. 구분으로 이렇게 돼 있으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집합은 안 돼 있고.
예. 자, 일단은 그 권선구가 지금 수원이 이 팔달 쪽에 보면 지금 수원역 앞으로 해가지고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아파트들이. 그리고 메탄 쪽으로 해서도 계속 들어올 예정이고. 그러니까 한동안 공급이 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가격이 막 급격하게 이렇게 상승한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이제 아파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만큼 아파트가 상승하기 힘들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 재개발이 빨리빨리 진행되기가 이제 다음에 재개발해야 될 구역들이 빨리빨리 진행되기가 좀 쉽지 않다는 얘기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라가줘야 우리 재개발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재개발해가지고 우리도 저렇게 비싼 아파트를 가질 수 있으니까 사업을 진행하자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런 상황이 안 된다 그러면 진행이 좀 지지부진하겠죠. 이 세류동 일대가 좀 노후화가 굉장히 많이 된 걸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이 좀 노후화돼 있죠. 노후가 많이 구획 되어 정리는 있는데. 잘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도 나중에 재개발을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취득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옛날부터 아버님이 그 지었던 거기 때문에 제가 소유하고 있고 그냥 가지고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재개발이라는 게 있잖아요. 재개발을 만약에 이제 그냥 순수하게 투자 생각으로 이제 투자 목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시려면 큰 거 있잖아요. 큰 거 이런 거는 지금 여기가 지구 지정되는 것도 아니고 언제 지정될지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큰 거는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급적 우리 작은 거 있죠? 작은 거 뭐 한 채 정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지역이 뭐 지구가 지정이 되고 조합이 설립이 되고 이제 사업이 막 쭉쭉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진행되는 이제 상황을 봐가지고 그때 이제 큰 걸로 갈아타시는 쪽으로.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라든지 아니면 큰 건물 쪽으로 갈아타시는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받는 거지. 저부터 큰 거를 들고 있어봤자 이거는 아무짝에 어떻게 보면 좀 쓸모가 없는 거예요. 투자 자금만 많이 들어간 거고. 그렇게 보면 저라면 지금 이렇게 좀 할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여기가 재개발이 제가 뭐 안 돼 뭐 이렇게 말씀 못 드리잖아요. 그리고 워낙 노화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또 이게 어떻게 구역으로 진행이 될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물론 다만 이제 서울이면 무조건 갖고 가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수원이다 보니까 완벽하게 그냥 뭐 100% 이건 무조건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래도 구역이 진행이 되면 안 되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요. 가급적이면 하나만 남기고요. 한 채만 남기고 나머지는 매도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대지가 이게 60평짜리 그 대지에 이제 1호부터 6호까지 3층 빌라거든요. 그 저는 그냥 그 건물이 너무 노후화돼서 뭐 팔게 되면은 그냥 토지 가격만 받고 멸실을 하고 팔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멸실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지금 구분 등기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구분 등기 돼 있으니까 하나는 남기시고요. 나머지만 매도를 하세요. 매도를 하기 좋은 방법은 뭐냐면 전세를 가급적 좀 이렇게 맞춰 놓는 거예요. 지금 월세 받고 계시죠? 6채 다 월세요. 그러면 그거를 전세로 전환을 좀 시키세요. 전세를 전환을 시키면 아무래도 매매가 만약에 우리 선생님이 2억에 만약에 매매를 한다. 그러면 전세를 한 1억 5천이라도 맞추잖아요. 그러면 갭이 5천이죠. 이 갭이 적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기가 쉽습니다. 투자를 하기 굉장히 좋아지죠. 제가 여기 시세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물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5천만 원이라도 이렇게 투자하는 자금이 적게 만들어 놓으신다면 얘는 매도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2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근데 4년이 지금 그 임대차 사업자 연장이 안 된다고 해서 2년이 지나면 그거를 임대사업자 그 연기를 안 하고 그냥 자동 말소가 되죠. 해도 되지 않나요? 자동 말소가 된다고요. 자동 말소 되기 전에 그러니까 50% 기간을 유지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과태료도 없고요. 포괄 양도 양수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매도하기가 좋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년 정도 지나면 아마 또 시장 상황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또 매도하기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단기간에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거를 다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급적 여기서 한 번쯤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만 남겨놓으시고 뭐 추억이 서린 집일 수도 있으니까 하나만 남기시고 나머지 매도를 하시고 나서 금액이 생기잖아요.
예. 자금 생기면 그걸 가지고 제2의 투자를 한번 다시 하십시오. 예.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예, 예, 앞으로 예, 예. 어느 정도 자금이 있다면 투자할 때 진짜 많습니다. 서울 쪽에 오시면 투자할 때 많으니까 서울 쪽으로 예. 가급적이면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물 등기는 다 돼 있고 구분 등기 돼 있는데 토지가 네. 지금 분할 등기가 안 돼 있는데 그럼 그 작업부터 먼저 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무사 한번 만나셔가지고 예.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등기를 다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 정도로 마칠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9128번님의 문자 살펴볼게요. 세종시 가재마을 12단지 세종중흥 S클래스 센텀파크 보유하고 있는데 매도할까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네요. 자, 세종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도 작년에 굉장히 좀 가격 상승이 컸다가 최근에는 다시 조금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인데요. 세종시 가재마을 12단지입니다. 뭐 언제부터 보유하고 계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보유를 하면 다시 이전 가격처럼 상승 여력이 가능할까요? 예, 시청자분께서 이제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세종시 가재마을 12단지라 그랬는데 제가 지금 바로 이렇게 찾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세종시니까 그냥 세종시도 입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뭐 아름동도 좀 높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는 힘들고 일단 큰 차원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우리 세종시라고 그러셨고요. 세종시의 가재, 이 천에 사는 가재죠. 가재 12단지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힐스테이트인가 뭐 그럴 겁니다. 가재마을 12단지에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언제 샀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최근에 사셨으면 굉장히 좀 심적으로 많이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예전에 뭐 2015년 중반 뭐 그 정도 때 사셨다 그러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수익 구간입니다. 이 세종시가 보면 뭐 한 8억까지 올랐다가 지금 현재 5억 정도로 주저앉아가지고 뭐 한 3억 마이너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정고점에서 지금 현재 가격을 보고 손해니 아니면 이득이니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정고점이 8억이었는데 지금 현재 5억대다 그러면 3억을 내가 손해봤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면 매도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리고 가슴이 굉장히 많이 쓰리죠. 그리고 이 세종이 지금 많이 내리기 전에 많이 올랐어요. 서울보다도 훨씬 더 오르고 전국에서 1위로 올랐었습니다. 순이율이 1위였죠. 그런데 또 그와 반대로 또 내릴 때는 또 갑자기 급하게 1위로 또 내려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2015년도부터 본다 그러면 많이 올랐다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 많이 내려왔는 상태로 이제 지지부진하게 계속 내려가고 있죠. 가고 있는데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도 더 내려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답은 한 가지입니다.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다른 데 투자하실 목적이 없으시다. 그냥 현금만 갖고 계시겠다. 그러면 저는 절대 매도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도하지 마십시오. 그 매도해가지고 얼마 남지도 않았는 거 그 차익 가지고 은행에 넣어놓으신다 그러면 물론 뭐 지금 요즘에 고금리라서 좋긴 하겠죠. 좋긴 하겠습니다만 언제 다시 세종시가 또 올라갈지 그건 누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높이 올랐다가 급하게 떨어졌다 그러면 다시 또 높이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예전에부터 살펴봤던 이 부동산 시장의 아파트 가격들 추이들만 살펴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 그러면 그냥 계속 보유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팔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매도를 할 때는 오르려 그럴 때 차라리 매도하시는 게 낫죠. 떨어지고 나서 파는 거는 진짜 하수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은 세종시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더 떨어지면 사야지, 아니 더 떨어지면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렇게 뭐 돈이 급히 필요한 것도 아닌데 판다 그러면 진짜 반대를 하겠고요. 만약에 선생님께서 좀 더 나은 투자처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그거는 제가 찬성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대체 투자처를 굉장히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저라면 만약에 여기서 매도를 한다 그러면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서울 쪽에 수도권 쪽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서울 쪽입니다. 서울 쪽에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예정지에다가 하나 투자를 해놓고
기다릴 것 같습니다. 그게 차라리 더 큰 수익을 안겨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그냥 은행에 넣어놓을 생각으로 만약에 매도를 한다 그러면 절대 반대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만약에 선생님께서 다른 대체 투자처 더 좋은,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지금 받는 손실들은 그냥 잊어버리시고 대체 투자처에서 투자를 하셔가지고 더 큰 차익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십시오. 제가 상세하게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의 상황에 따라서 답변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대출을 어느 정도 또 활용을 하셨는지 혹은 보유 기간이라든가 매수 가격 어느 정도인지 여러 가지 방면에 따라서 답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자세한 상담 궁금하시다면 전화나 1:1 대면 상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7784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성남시 중원구 아트팰리스 매도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성남 쪽에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트팰리스 언제부터 보유를 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여기 투자 목적이신지 실제로 거주하고 계신지 역시나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실 때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보내주시면 상담도 그만큼 더 자세하고 세심하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자세하게 좀 사연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시청자분 질문에 답변을 드려야겠죠. 자, 일단 매도를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매도를 고민하고 계시는데 지금 왜 그러냐면 주택 시장이 좀 상황이 안 좋은 데다가 성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개발이 진행이 많이 돼가지고 지금 일부 이제 입주하는 것들 있죠. 금관 같은 경우에는 5천 세대가 거의 만 세대급 됩니다. 9천 세대가 넘죠. 그런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입주를 하게 되면 주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일단 전세값부터 시작해가지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매가가 올라갈 수 없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주택 시장 자체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면 3고죠, 3고. 그래서 굉장히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여기는 뭐 성남은 자주 다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모란역 바로 옆에 있고요. 여기 주상복합을 알고 있습니다. 세대수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뭐 지어진 지 뭐 2000년대 아마 지어졌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이기 때문에 가격이 뭐 많이 떨어지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수요가 있어서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에 반면에 이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는 반면에 또 잘 오르지도 않아요. 잘 오르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들은 한 번쯤은 갈아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아마 성남 쪽에 자리를 잡으신 거 보니까 이쪽 일대에서 생활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유추를 한번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한 번쯤 갈아타기를 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가격이 뭐 우리 선생님께서 대출을 얼마나 받으셨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전혀 세세한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대충 비슷한 금액대의 아파트들로 한번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차라리 지금 이제 성남이 굉장히 오래된 구시가지입니다. 구시가지. 굉장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 구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신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중이죠. 신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헌신발이 새 신발이 되는 과정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성남에는 굉장히 많은 구역들이 지정이 돼가지고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진이나 신흥, 태평 그리고 여기 산성 쪽에도 있고 예전에 산성역 포레스트가 제일 먼저 진행이 됐죠. 그리고 신흥 1구역 여기 쪽에 또 있고요. 그리고 상대원 3구역, 상대원 2구역 뭐 등등 앞에 또 하늘채 랜드스원 뭐 도안이죠. 등등 또 여기 또 큰 거 있다 그죠? 깜빡했는데 금광 1구역이죠. 그리고 은행동에 지금 공공 복합 사업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은행 주공 아파트 등등 이렇게 많은 구역들이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굉장히 오래된 이 구시가지가 이제 신도시로 거듭이 나고 있는데 나머지 그러면 기존에 이렇게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고 계속해서 노후화되어 있는 주택으로 남아있는 구역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시에서 그렇게 둘까요? 아니죠. 재생 사업이나 여러 가지 뭐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만들겠죠. 자, 그렇다 그러면 차라리 재건축이 될 수 있는 아파트들 오래되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아파트들로 갈아타는 게 훨씬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선생님 입장이라면 여기 아트팰리스에서 차라리 단대 오거리 쪽으로 오셔가지고 단대 오거리 쪽에 이쪽에 보시면 굉장히 좀 희망이 보이는 곳이 있어요. 희망.
희망이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희망 아파트라고 제가 있습니다. 희망 아파트. 요 희망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1984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연한을 훨씬 넘겼죠. 많이 넘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인데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세대수가 100세대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수익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투자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게 과연 만약에 나중에 큰 수익이 있을까 싶어서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다만 옆에 보면 또 이 희망 아파트 옆에 진로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진로 아파트. 진로 아파트가 세대수가 500세대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진로 아파트도 98년식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한 5년 정도 뒤가 되면 재건축에 대한 열망을 아마 보일 것이다. 그러면 옆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하고 같이 통합으로 진행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시청자님 입장이라면 이 단대오거리와 굉장히 가깝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진로 아파트나 희망 아파트를 보시고 가격대에 맞는 좀 더 괜찮다. 내가 보기에 여기가 진짜 재건축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시면 한번 옮기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중간한 2000년대 지어져 있는 아파트들보다는 어차피 구시가지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다시 되살아날 확률이 훨씬 큽니다. 그러면 그만큼 많이 오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주 오래된 차라리 재건축이 될 만한 아파트로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 번쯤 이사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도하시고 다른 부동산, 다른 투자처 살펴보시길 권유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1623번님의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추가로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미 다주택자이시지만 지금 매수 타이밍 적기인지 그리고 투자를 해도 괜찮은지 이런 부분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굉장히 포괄적으로 답을 해야 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지금 다주택자라 그러셨고요. 다주택이라 그러셨는데 고민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이게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다주택자가 나중에 좋아지는 건 맞는데 중간중간에 어려운 과정도 있고 지금 현재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과연 지금 투자를 해도 될까? 그렇습니다. 지금 되게 분위기가 안 좋죠. 다들 팔라고만 하지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들 팔자입니다. 팔자.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대중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뭔가 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뭔가 약간 1%라도 다르겠죠. 어떻게 다르냐 하면 남들이 남들입니다. 남들이 다 팔자고 할 때 성공한 사람들은요. 사자라고 합니다. 사자. 다 팔자라고 할 때는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파는 거죠. 그런데 사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언제가 될지는 저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저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다시 올라간다라는 걸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언제가 되더라도 지금이라도 사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떨어질 때 이때 샀는데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분들은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일단 2년은 보유를 해야 돼요. 사고 나면 2년은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 2년 동안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시는 분이라면 역사적인 상황을 살펴봤을 때도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가장 오히려 차라리 다음에 오를 게 확실하기 때문에 차라리 사자, 지금 투자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죠. 투자를 하는 시기는 맞는데 잘못 투자하면 사단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떨어지는 것을 떨어지더라도 조금 덜 떨어지고 오를 때 많이 오르는 지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입지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내가 투자를 하더라도 실패할 확률이 적은 지역 그게 바로 여기죠. 서울이죠. 서울에 어느 지역이라도 만약에 자금이 되신다 그러면 투자를 하셔도 되는데요. 다만 한 가지 지역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파트 투자하기에는 조금 성급하다. 차라리 지금은 재개발 쪽으로 재개발 빌라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종부세의 부담도 있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종부세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내가 다주택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12.4%를 내야 됩니다. 취득세를. 그런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잘만 투자를 하시면 취득세가 1.1%대 아니면 거의 1주택자
수준으로 취득세를 내기 때문에 여기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서울에 재개발이 될 만한 지역, 제일 좋은 것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제일 좋고요. 그렇지만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는 곳들은 아마 가격대가 프리미엄이 아직까지도 높기 때문에 들어가시는데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 겁니다. 그러면 잠깐만 시야를 좀 돌리면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 서울시에서 재개발을 많이 진행시켜주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후 기준도 많이 낮췄죠. 그런 만큼 지금 굉장히 재개발에 진입하기에 좋은 시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에다가 소액으로 투자를 몇 군데다 해놓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이제 투자를 하시려면 굉장히 이제 또 알았어. 자네가 얘기하는 것은 알겠어. 지금 투자할 때야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디에 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십시오. 그래서 상담을 받으시고 최대한 많은 수익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지금 투자를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팔지 마시라. 무조건 사야 될 때다. 투자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드렸는데요. 뭐 투자처라든가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 상황들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텐데, 자,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전화로 상담 주셔서 꼼꼼하게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전화 활짝 열어놓고 있고요. 문자가 조금 더 편하신 분들은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주실 때에는 매수 시기라든가 또는 뭐 매도와 관련한 자세한 상황들 함께 보내주시면 조금 더 상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핫한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심차게 내놓은 이 모아타운에 대해서 대상지 주민들의 관심이 뜨겁다고 합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100명이 넘는 사업지 주민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질문을 던졌다고 하는데요. 모아타운과 관련한 궁금한 점들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모아타운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설명을 드렸는데도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도 뭐 정리한다고 정리는 했지만 세세하게 빠졌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Q&A라고 해서 질문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들을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것들을 뭐 중간중간에도 계속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런 부분들은 궁금해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한 번씩 정리해서 이렇게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서울에서 투자할 때는 소액으로 투자한다든지 뭐 아니면 재개발이 될 만한 지역에다 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모아타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셔야 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많은 구역들이 또 계속해서 서울시가 매년 공모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구역들이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면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죠. 그러면 그 관리 계획 수립 기간이 금방 수립이 되는데요. 그 수립해서 최종 연도까지 목표 연도가 거의 한 10년 정도 될 겁니다. 10년 정도 되고 중간에 한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할 건데요. 그러면 이 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10년 동안 거기는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묶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더 이상 신축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거기는 언젠가는 재개발 노도 요건을 만족한다라고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돼서 모아타운이 지정이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 지역은 재개발이 추진될 확률이 훨씬 큰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생각하고 계신다, 뭐 좀 투자를 수익을 많이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지금은 모아타운으로 바라보시는 게 현명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아타운은 또한 굉장히 좋은 이점이 있죠. 너무 많습니다만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일단 기존 재개발과 5년 재당점 제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권리 산정 기준이라서 완전히 자유롭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현재 신속 통합이나 아니면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권리 산정 기준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내가 어차피 재개발 투자할 때는 신축에다 투자하시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걸 대부분 알고 계시니까 신축을 투자하시는데 하셨다가 현금 청산될 수 있는 그런 낭패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모아타운은 그럴 걱정이 없다. 그리고 나중에 모아타운이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모아타운이나 아닌 다른 재개발 구역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제가 사슬이 좀 되게 길었습니다. 그냥 바로 이제 모아타운에 대해서 Q&A 한번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이 모아타운은 원래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특례법이죠. 특례법에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상에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 서울시에서 조금 우리 서울시에 맞게 좀 추진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법은 그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빈집법을 따르되 모아타운이라는 명칭을 붙여가지고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이 바로 이 모아타운이 되는 겁니다. 더 상세한 거는 나중에 혹시나 세미나를 하게 되면 제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그렇다라고만 알아두시고요. 이 서울시에서 모아타운 관리 계획이라는 건 모아타운을 지정을 하게 되면 이제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 관리 계획이 정비 계획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관리 계획은 어떻게 수립이 되느냐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립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모아타운은 공모로 진행을 하는 방식이 있고요. 주민들이 직접 제안을 해서 진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수립하는 관리계획 수립하는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보면 공모로 진행을 할 경우에는 이번에도 공모로 진행을 했었죠. 서울시에서 공고를 딱 줍니다. 공고를 때리면 자치구에서 이제 공모 신청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자치구에서 우리가 굉장히 여기 보니까 우리 자치구에 노후화가 많이 돼서 이거 재개발해야 되는 지역이 있다라고 해서 서울시에다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자치구에서 너네 여기 뭐 할 때 있어라고 물어보니까 주민들이 여기는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구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일단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서울시에다가 공모 신청을 하는 거죠. 신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이제 이 사전 검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주거 정비 지수 같은 게 있죠. 여러 가지 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는데 만족하는 요건들은 다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서울시에서 이제 선정을 딱 해버리죠. 그리고 공모 결과를 발표를 하고 권리산정 기준일을 고시를 합니다. 지금 다 권리산정 기준일이 고시가 되었죠. 되고 나서 이제 지금 다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할 겁니다. 아마 올해 이제 거의 다 지나갔고요. 내년 예산이 반영이 돼가지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관리 계획 수립할 때 구에다가 예산을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아마 다 내년쯤에 예산을 집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고 공고를 내겠죠. 입찰을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정비용역 업체 정도 들어와가지고 이제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제 구역이 지정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민 제한 방식이 있는데요. 주민 제한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아까 공모 방식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습니다.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주민 제한은 주민들이 관리 계획까지 다 수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자, 일단 그리고 주민 방식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도 있습니다. 그건 뒤에 다 설명을 드리겠고요. 일단 관리 계획 수립 범위를 주민들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잡겠죠. 잡을 때 자치구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하고. 자치구에서 이제 서울시로 이제 어느 정도 협의가 됐으면 서울시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이제 또 자문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구역 경계를 좀 더 상세하게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해서 사전 자문을 받고 이제 구역을 지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진짜 이제 가야 돼라고 서울시에서 딱 지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권리산정 기준일이 고시가 되는 거죠. 고시가 되고 그리고 나서 적정 범위가 다시 한번 또 세밀하게 구역이 정해지면서 관리계획, 요때 세웠던 관리계획이 요때 완전히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고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짜 모아타운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제한 조건이 있는데요. 일단 공모 방식이 있고 주민 제한 방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다들 공모는 이제 아는데 주민 제한 방식은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면 주민들이 직접 이제 자치구에다가 관리 계획안 수립해야 된다 그랬죠. 그 관리 계획안을 들고 이제 자치구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치구에 가는데 아무나 오면 되느냐? 아니죠. 당연히 소유자들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조합이 없다, 조합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토지등 소유자가 있죠. 토지등 소유자의 이 모아타운을 하겠다 관리 계획 안에 있는 토지 소유주들이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래야지 사업을 진행을 시켜도 별 반대가 없겠죠. 그래서 3분의 2 최소한 67% 이상은 받아가지고 오라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조합이 설립되어 있다. 그 안에 가로주택 정비구역이나 아니면 뭐 자율주택 정비구역,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4가지가 있잖아요. 그 안에 조합이 만약에 설립된 게 있다라고 하면 그 설립된 조합은 2개 이상이어야 됩니다. 2개 이상 조합이 있을 경우에만 주민 제한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 제한으로 들어가서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다. 대신에 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이 2개 이상 있어야 되고요. 조합이 없는 경우라면 토지 등 소유자가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제한은 뭐 30% 제한, 30% 동의, 뭐 50% 동의 이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67% 이상 동의를 받아가지고 들어와라. 그리고 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이 2개 이상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정비 예정구역 공모 이
모아타운으로 진행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도 많은데요. 왜냐하면 재개발을 진행하고 싶은데 진짜 재개발로는 잘 안 될 것 같고 모아타운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다라고 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안 됩니다. 일단 안 됩니다. 정비 예정구역도 안 되고요. 정비구역도 안 되고 재정비 촉진구역도 안 됩니다. 이 다 안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거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여러 가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더 궁금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꼭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에게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02-2638-3970번 전화 활짝 열어놓고 있고요. 유료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물건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